자금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요.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폐렴이 지금 많이 돌고 있대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들 다 있으시니까 독감 주사 다 한번 예방 차원에서 마치시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 되게 중요하죠. 예방을 잘해야지만 다음에 또 건강하게 또 활동을 할 수 있고, 내가 예방을 잘해야지만 또 더 좋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사실 자식들이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 애기도 한번 아파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었는데 아프다 보니까 많이 심적으로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인데 아프다 보니까 풀이 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로서 그런 모습이 또 보기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식이 다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 동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자금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달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달려서 벌써 오늘 50탄이 됐어요. 많이 됐죠? 50번째 제가 이런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나중에 이제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많은 미용인들 아니면 많은 이 미용이 아닌 다른 사람들, 경영자들도 조금 공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도 좀 뿌듯하더라고요. 이런 자리를 조금씩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이 되고 그런 거를 지식을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그런 게 정말 행복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나중에 어느 시점에 되시면 꼭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시도를 해보셔서 남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50탄의 주제는 뭐냐면요, 나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미용을 왜 시작했습니까? 왜 시작하셨어요? 네, 먹고 살려고 했대요. 제가 처음 미용 시작할 때는요, 맞습니다. 먹고 살려고 진짜 미용을 시작을 했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저의 유년 시절은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말 그대로 그냥 그날 그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냥 즐겁게 살면 돼,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면요, 넌 꿈이 뭐냐? 넌 미래가 뭐냐?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생각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내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이 되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정신이 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요,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위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염없이 시간 때우기에 인생을 살고 있는, 그냥 그럭저럭한 사람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다못해 딱 봤을 때 참 인생이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었어요. 정말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안 하지, 놀러 다니지, 그래서 공부를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지, 그리고 친구가 되게 많은 것도 아니지, 그냥 말하자면 진짜 정말 밑바닥에 있는 그런,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냥 내 삶이 나 혼자서 좋아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군대 갔다 와서 내가 막상 해보니까 이제 진짜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제가 미용을 시작을 했죠. 미용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미용이라는 게 정말 뭐예요? 내 인상을 이렇게 전환해서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실천을 하게 되고, 그 실천이 어떻게 돼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점점점. 그리고 제가 이 미용을 하면서 굉장히 순탄하게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순탄하게 갔으면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탄함이 아닌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이러지도 안 하고 저러지도 안 하고 항상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이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니었던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놨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려움이나 고통을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런 게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내가 버티고 이겨내고 그랬을 경우 훨씬 더 큰 이상을 쫓아다녔을 텐데 그러지 않고 어때요? 항상 길이 여러 군데 길이 있으면 그 한 길만 가면 선배가 조언해주는 그 한 길만 가면 되게 쉬웠을 텐데 사람이라는 게 젊은 나이에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의심을 하게 되면서 이 길로 가면 너 잘 갈 수 있어. 하지만 난 반은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 길을 안 가고 이 길로 가요. 제가 좀 그런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성향이 좀 굉장히 강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가면 학교 선생님이 안전해야 되니까 이 길로 해서 이렇게 갔다 와 그러면 저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엉뚱한 대로 딱 돌아다니고 사진도 많이 찍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다 와서 친구 사진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이런 데도 있었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고지고대로 얘기했던 애들은 그 라인만 볼 수 있지만 저 같으면 그러진 않았거든요. 일단은 걸음이 빠르니까 그 동네 일단은 다 돌아다녀요 그냥. 그래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을 많이 찍어요. 추억을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근데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 그 성향인 것 같아 그게. 성향이다 보니까 이거 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경험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경험하고 싶고 이것도 경험하고 싶고 이것도 경험하고 싶은 거야. 다 경험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게 뭘까요? 그 경험이라는 게 도전이라는 거죠. 도전이라는 거죠. 왜냐면 너 이거 했으니까 이거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성이 안 차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해서 이거 다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나는 뭐예요? 도전자가 되는 거예요. 실천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계속 도전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전만 하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그 도전이 오래 쌓이다 보니까 이런 강연할 때 사실 제가 글을 보지 않고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오랜 경험과 그런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강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프리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고 아는 지식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이런 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들이 있게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만큼 내가 뭐예요? 경험이 많은 거죠. 사람이라는 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학습을 하는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습을 하는 동물. 우리가 선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 번식 능력인 거죠. 이런 건 유전자를 타고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책을 읽고 말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도구를 사용을 하고 지금 제가 미용이라는 걸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미용을 안 했으면 이건 뭐죠? 내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후천적으로 내가 학습에 의한 지식이라는 거죠. 이런 지식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난 불편함이 싫은 거예요. 그 불편함이. 내가 몰라서 하는 불편함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하는 일이 아주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 뭐죠? 예약 스케줄 싹 봅니다. 뭐 청소도 안 됐을 때는 청소도 제가 하고요. 같이 이제 청소도 다 청소하고 그리고 머리도 만지고 손님 오면 손님 머리 다 하고 손님을 예약에 하루에 풀차 있어도 제가 동영상 올리는 거 다 올리죠. 올리지 않나요? 제가 인코딩에서 그 작업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또 요번에 인터넷을 바꿨어요. 미치겠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하나 올릴 때 3분 걸렸거든요. 지금 하나 올릴 때 15분 걸려요. 동영상 하나 올리는데 15분 걸려요. 인터넷에서 바꿨는데 왜 그러냐고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기존에 있는 메가수는 기존에 여기 그 인터넷망이 100메가밖에 안 올라간대요. 바꿀 수가 없대요. 영원히 바꿀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전에 했을 때는 500메가였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5배 이상 빨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5배 좀 저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 올리다가 지금 뭐예요? 15분 걸리는 거예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해요? 아니죠. 저는 또 찾아냈어요. 뭘 찾아냈는지 아세요? 하나만 계속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인코딩을 막 하면서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식이 나도 쌓이는 거야. 어떻게 쌓이냐면 줌에서 하나 올리고 일반 인터넷에서 하나 올리고 크롬에서 또 하나 올리는 거야. 버전이 다 다르잖아. 그쵸? 동시에 같이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돼. 처리 속도는 어때요? 5배는 느리지만 100메가로 올라가지만 동시에 3개는 똑같은 올라가는 속도는 똑같은 거야. 100메가로 3개 올라가는 건 100메가로 올라가는 건 똑같은 거야. 이게 뭘까요? 학습된 거죠. 사람이 학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창조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미용을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미용을 시작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손재주가 이거하고 나하고 맞지를 않아요. 나하고 진짜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내가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고 부모님한테 다 얘기하고 가족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나 이거 시작한다고 다 얘기했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쵸? 너무 힘들었죠? 힘든 거 어떻게 해? 그래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서울 올라왔잖아요. 왜? 대전에서는 물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니까 물이 너무 공간이 너무 작아요. 서울 올라온 것도 어때요? 도전정신이 있으니까 올라온 거죠. 그냥 내가 대전에서도 머물러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다. 나는 서울에 와서 해야겠다. 제일 처음에 소개시켜준 데가 홍대였어요. 근데 와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그 동네는 너무 심각해요. 청담동을 딱 면접을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연예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미용을 하기 위해서 내가 꿈에 그리던 TV에서 보던 그런 연예인들을 그때 너무 많이 봤어요. 탑스타들의 거의 50% 이상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지금 나온 탑스타들, 지금 상위 클래스에 있는 탑 클래스에 있는 연예인들을 그때 거의 다 봤죠. 너무 행복했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머리를 만지는 게 너무 했고 그 사람과 말을 섞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대신에 몸은 힘들었어요. 월급도 적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도전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쵸? 디자이너가 돼서 어떻게 해요? 실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디자이너가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공부를 해야겠죠. 아카데미 쫓아가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왜 없을까요? 박봉이잖아요, 인턴이. 무슨 돈이 돼요? 집에서 돈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몸으로 떼어야죠. 학원도 아카데미도 가면서 어떻게 해? 돈을 조금씩 주면서 아카데미 다니고 시간 내서 다니고 그리고 또 쉬는 날엔 또 어떻게 해요? 스피아 다녀야죠. 스피아 1년 동안 다닌 것 같아요. 거의 10날이 없었어요. 그것도 뭘까요? 내가 빨리 성장하기 위한 방식이었던 거죠. 또한 제가 초급 디자이너를 1년 만에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뭐가 안 되는 거지 노력하는 사람한테는요 항상 뭔가 기회가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저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채찍질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케이스를 막 줄 수 있는 게 아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성공했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청동동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타락했을 거예요. 굉장한 타락을 했을 거예요. 돈 많이 벌잖아요. 그쵸? 굉장한 타락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든 그런 미용사로 성장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젊었을 때 돈을 벌었던 사람이 지금 나이 먹어서 힘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 너무 잘 나갔고 젊었을 때 돈을 너무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요 자기의 관리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걸 소홀히 해요. 왜? 그런 거 안 해도 돈을 많이 버니까. 지금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런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빨리 오픈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돈을 벌어줬거든요. 나는 일을 안 하고 직원들이 돈을 벌어줬었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원장님이 여기 뒤에 계세요. 그런 실패를 하신 분이 뒤에 계세요. 한번 보세요. 눈을 한번 째려봐 주세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저 원장님만뿐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들이 대체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또 그 힘든 거를 다시
이겨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왜? 내가 가게 오픈했잖아요. 내 돈이 들어간 거잖아. 해야죠. 근데 저는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부터 그런 걸 쫓아다니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인 도전 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제가 자존심이 되게 싸잖아요. 옛날에 가게 오픈했는데 그게 큰 미용실은 안 했어요. 그때 동네 미용실 오픈을 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원장님이 불러오시는 뭡니까?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쪽팔리더라고요. 정말. 그때 당시에 제가 미용 경력이 10년이었었어요. 미용 경력 10년 했던 사람이 원장님이 불러오셔니 뭐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는 게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미용실 때려쳤어요. 미용실 때려치고 다시 공부했어요. 그게 시작한 게 그렇게 시작하면서 사람들 쫓아다니고 공부하고 그리고 가장 내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공부하는 게 바로 미용장이라는 공부를 했죠. 그 미용장 공부를 하면서 너무 또 힘들었어요. 왜? 자꾸 떨어지니까. 또 자만심이 생기는 거야. 왜? 나는 저거 미용장 우습게 봤거든요. 정말 우습게 봤거든요. 근데 이 미용장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기술이 뛰어나고 머리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베이직이 있더라고요. 베이직을 못하는 사람이 미용장을 보면 백발을 좀 무조건 받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경력이 많은 사람이 기능사 시험 보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더 빨리 떨어지지 않나요? 왜 떨어질까요? 커트는 잘하잖아요. 손님들 머리 잘 자르잖아요. 겁이 없잖아요. 근데 왜 떨어질까요? 하나하나 데서 안 해서 그래요. 하나하나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잘 붙는 거거든요. 아카데미도 똑같아요. 공부를 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강의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제 거 못 가져가요. 많이 못 가져가요. 근데 더 많이 가져가면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 줄 아세요? 저한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처음 미용 시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요. 아무래도 이제 경력이 먹자가 많으니까 손놀림은 훨씬 더 빠르겠지. 이해하는 것도 더 빠르겠지. 근데 머리 따로 손 따로 가. 이해는 하면서 자기 손이 안 가.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은 어때요?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손이 안 따르죠. 그럼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은요 쉬워요. 하지만 제일 무식한 게 손 따로 머리 가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거예요. 손 따로 가고 머리 따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무식한 거예요. 평생 못 가져가요. 다른 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미용장 공부해서 했죠. 도전했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뭔지 아세요? 득도를 했어요. 제가 부처가 됐고요. 제가 정말 큰 뭔가를 얻은 그런 득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놓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선배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네가 욕심을 안 가지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왜 그렇게 많이 공부를 많이 시켰나, 왜 이렇게 많이 떨어뜨렸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런 거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공부하라. 공부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잖아요. 남들이 하고 있지 않는 거를 저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 계속적인 저희 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볼 때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자리에 오셨던 분들도 경력자들이 있으실 거고 경력자가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도전이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미용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지금 하셨어요. 그럼 미용이라는 직업에 도전을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파고드셔야죠.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죠. 그게 도전정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 그래,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 이게 아닌, 아, 저 사람은 뭔가 하나를 하면 진짜 뿌리를 뽑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도전 정신을. 자, 제가 지금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저는 뭐예요? 제가 이제 강의 스킬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아카데미 출신이 아니고 저는 살롱 출신이에요. 살롱만 저는 지금 20년을 한 사람이에요. 아카데미에서 저는 제가 교육을 받았긴 했지만 아카데미 강사 교육은 제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강의도 어떻게 해요? 제가 단 한 번도 제가 어디 가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고 있죠.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창피함이 없는 거죠. 창피함이 왜 없을까요? 왜 없어요? 창피함이 왜 없어요? 난 창피 안 했을까요? 처음부터 강연할 때 창피 안 했을까요? 처음부터 얼버무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처음부터 강연할 때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뭐냐면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쌓이고 하면서 더 자료가 많아진다는 거죠. 뭐예요? 학습된 동물이잖아요. 도전이라는 건 사실 동물들도 도전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도전을 해요? 애기들 호랑이나 사자나 이렇게 할 때 서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장난치면서 막 물어뜯고 막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느 정도 크면 반만 죽여서 동물을 반만 죽여서 갖다 놓잖아요. 니들이 알아서 죽이라고. 그쵸? 막 도망가요. 그걸 엄마가 분명 가르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동물을 직접 사냥해야죠. 사냥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미용을 시작을 했죠. 미용 시작할 때 인턴 때는 누가 다 관리를 해줘요? 디자이너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관리를 해주겠죠. 그쵸? 초급 디자이너 하면 어떻게 돼요? 봐주잖아요. 약간 봐주잖아요. 반만 죽인 동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디자이너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손님 없으면 굶어 죽어요. 내가 미용이라는 걸 시작을 했으면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사실 다른 직업 분야보다는 조금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미용 분야에는 헤어 파트가 있고 메이크업 파트가 있고 네일 파트가 있고 피부 마사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케이스가 뭐예요? 헤어 파트죠? 그쵸? 그리고 헤어 파트가 가장 또 박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해도 될까 말까라는 소리를 또 해요. 그죠? 커트 교육이나 이런 아니면 펌 교육이나 염색 교육이나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지식이 항상 거기까지 더 이상 늘지를 않아. 7년차, 10년차가 됐는데도 거기서 더 이상 늘지를 않아. 참 웃기죠. 그쵸? 그리고 내가 막상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미치겠는 거야. 또 초보 원장이잖아요. 경력이 많은데도 또 잘 되는 건 또 아니야. 경력이 20년, 30년 되는데도 어때요? 직원 막 쓰고 있는데 가끔씩 전화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20년, 30년 돼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전화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뭐냐? 경력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또 사는 사람들은 또 뭐냐 이거지. 항상 생각을 도전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요.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실천에 옮기는데 생각을 하시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과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몸과 생각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이라는 거는. 도전이라는 거를 하긴 하는데 내가 어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머리는 멍하니 있고 하라니까 네 해요. 머리는 덩 하고 있고 뭡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뭐 도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생각과 행동의 몸의 실천의 행동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도전을 내가 빨리 쟁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타고난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부모님이 그런 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큰 부유한 그런 자본력을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은 건 아니지만 저는 다른 사람보다 어마어마한 걸 제가 물려받았어요. 무엇을 물려받았냐면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실천하는 능력을 저는 물려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금은부하의 재산을 물려받은 큰 넓은 땅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뭐 건물주
조물주의에 건물주라고 했잖아요. 건물을 제가 물려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님한테 가장 할 수 있는 뭘까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물려받았어요. 최고인 거죠. 최고의 자산인 거죠. 그것 또한 어때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몸에 실천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일기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숙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니면 맨날 말았어요. 숙제를 제일 안 하고,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긴 놈이 숙제는 제일 안 하고 공부 제일 안 하는 놈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선생님이 때리면 웃어요. 너 왜 웃냐? 그만둬도 맞아요. 저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 웃는 이상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뭐예요? 글을 쓰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제일 안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국어예요. 왜? 그리고 제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까지 받아쓰기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글씨가 맨날 틀려요. 근데 지금 제가 글을 써요. 뭘까요? 제가 글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강연한 걸 그 다음날 제가 항상 또 글을 쓰잖아요. 뭘까요? 생각을 했던 거를 실천에 옮기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인 건 알지만 단순한 거 얘기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전할 게 계속 많아져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루어야 되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쵸? 자, 글을 쓰게 되면 이거를 내가 글을 쓰려면 처음에 뭘 해야 돼요? 타자를 쳐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손이 빨라야 되겠어요? 타자를 치는데 빨라야 되겠어요? 안 빨라야 되겠어요? 그럼 타자 연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한글 워드를 내가 모르면 내가 한글 워드를 칠 수 있겠어요? 저장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단어 치는 것도 모르고 떼우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그러면 그거를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또 올려야겠죠. 그럼 인스타나 페이스북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페이스북 인스타 해요? 사진도 올릴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방법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 그거 다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뭐 해야 하냐면 요즘 포토샵 공부해요. 요즘 그래서 요즘 사진 분석, 사진 막 수정하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많이 약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제가 계속 공부를 해요. 옛날에는 어때요? 매출 올리는데 장거 적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해요? 엑셀 가지고 해요. 엑셀 가지고 한 달 데이터 딱 뽑아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한 달 프로티에서 다 뽑아내요. 뭘까요?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뭐냐면요. 사람들한테 이래서 이거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르쳐 주세요. 하는 방법 모르겠는데요. 제가 밥 해가지고 밥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줘야 돼?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볼 때는 리더는요, 정말 제대로 된 리더는 그런 거를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남이 시키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리더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리더가 아니에요. 내가 지시를 받는 사람이겠죠. 지시를 받는 사람이 리더가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임 원장님이 요즘에 리틀 정강을 해요. 요즘에 알아서 잘하고 있거든요. 뭘까요? 리더가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리더가 되지 않고 항상 지시를 받아요. 왜? 내가 리더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리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리더도 도전이에요. 도전이죠. 내가 자본력을 투자를 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배를 골치 않고 내가 풍족한 삶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기 위해서 내가 보고 싶은 여행을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본력을 모으기 위해서는 나가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매출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손님만 올 때까지 턱 깨고 기다리고 있나요? 손님 없으면 뭐예요? 게임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손님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내가 도전을 해서 이것저것 도전을 많이 해서 그런 거를 많이 성취를 해서 결과가 내가 몸에 배어 있을 때 고객은 나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맛집 여러분들이 맛집 가는데 검색해보고 가죠. 어디가 맛집인지. 그쵸? 맛있어요? 맛없어요? 이 사람 막 전화해서 물어보죠? 친구들한테 거의 어느 지역을 야 거기 어디가 맛있냐? 가서 맛있다고 얘기하면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맛있는 집을 만들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도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는 좋은 레시피가 많았기 때문에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미용도 똑같습니다. 미용도 내가 많은 경험과 많은 도전을 해서 내가 경험이 많고 그런 경험을 손님들한테 고객님들한테 내가 펼쳤을 때 고객님이 만족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항상 말을 하는데요. 도전은 뭐라고요? 도전은 생각한 거를 행동 몸으로 실천하는 게 도전이에요. 근데 그 생각한 거를 실천하는 거를 어떻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포기하지는 거예요. 그게 도전입니다. 그런 도전을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돼요? 나태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그럭저럭한 사람이 되는 거죠. 리더라고 얘기하지만 큰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도전이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미용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셔서 도전을 이제 했습니다. 도전을 하셨죠. 발을 담궜습니다. 그러면 미쳐야죠. 미치도록 하시고 지금 여러분 힘든 거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생각하고 괴롭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아 미치겠어 이런 생각 절대 갖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생활을 몇 년을 더 하셔야 돼요? 앞으로 10년은 더 하셔야 돼요. 10년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왜? 장인이라는 타이틀이 그냥 1년 했다고 장인 주고 손님들이 1년 했다고 와서 여러분들 돈 벌어줍니까?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1년밖에 안 된 미용실 경력이 1년밖에 안 된 원장님한테 여러분 머리 맡기고 싶어요? 생각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세요. 어? 머리 못하는 사람한테 내 머리 맡기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딱 보는데 머리 하는데 손님이 어수래. 근데 나 그 사람한테 돈 막 주고서 머리 하고 싶어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그거 안 되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가 찾아야죠. 난 이거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면 어떻게 행동에 옮겨야죠. 머릿속에서 난 이거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고 이거 부족한데 머릿속에만 있어. 근데 몸이 안 움직여. 결과가 없는 거죠. 도전은 항상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뭔가를 해야 되죠. 얻어야 되겠죠.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항상 생각만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도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리더만이 합니다. 9대1 법칙의 10%인 사람들만 그런 도전을 가지고 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데서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도전을 다 이겨내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거를 계속 억누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를 감내하고 이겨냈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오는 거죠.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도전은 따라하세요. 도전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끈기 있게
끈기 있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진행하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요, 도전이라는 거는 하기는 다 쉽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결과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100일 프로젝트라고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00일 프로젝트에 글을 쓰면서 1년 반 동안 글을 쓰면서 100회를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도 글을 또 하나 썼어요. 126편째 제가 글을 썼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걸 더 많이 해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2편씩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근데 강의를 하는데 이 내용을 내가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가요. 글을 한 페이지 정도 써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생각했으면 실제는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과연 하실 수 있냐 이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도전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도전 정신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꼭 그런 도전 정신으로요, 앞으로 10년만 더 고생하세요. 장인이라는 미용이라는 직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냥 거저 얻어지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장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그 분야에 10년, 최소한 10년 이상은 고통 속에 살으셔야 돼요. 10년 안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치는 사람은요, 말년에 굉장히 힘들어지실 겁니다. 왜? 나태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자기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여러분 스스로가 워 하면서 자꾸 도전을 하시고 채찍질을 하세요. 그리고 더 힘든 일을 자꾸 찾아내세요. 10년 동안. 그리고 나서 그 10년이 지나서 그리고 할 말 하세요. 아마 할 말 되게 많을 거예요. 저보다 지금 이런 앞에서 저런 강연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을 과정을 많이 끝낸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할 말이 많거든요. 편했던 사람은 할 말 없습니다. 아셨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꼭 도전할 수 있는 거를 멈추지 않고요. 항상 반복적으로 계속 도전을 하시고요. 앞으로 저도 지금 엄청나게 도전을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생에. 하지만 그 도전이라는 거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머릿속에 생각됐으면 실천에 꼭 옮기는 그런 미용인이 되셨어요. 남이 딱 봤을 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 들 수 있게끔 내가 그 사람이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십시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응? 아니요, 여기 깨끗해요. 아, 네. 할 수 없지, 뭐 얼굴 시커멓게 나오겠지 뭐. 얼굴 시커먼데. 아니, 화면 자체가. 뻗으라고.